안녕하세요. 모여라 수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에서 진짜 큰 기회는요, 가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곳에서 터져 나오곤 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회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나스닥의 소형 제약사, 사이언츠 홀딩스, 티커는 SCNX.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요, 최근 단 하루 만에 시장의 모든 조명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새로운 신데렐라 스토리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 위험한 신기루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기회와 리스크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보이시죠? 306%. 와, 이게 그냥 단순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 23일 바로 그날 단 하루 만에 SCNX의 주가가 폭등한 수치예요.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내 투자금이 4배가 되는 거의 비현실적인 급등이었죠. 이런 숫자를 보면 어떤 투자자라도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고 동시에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도대체 왜? 이 차트가 바로 그날의 엄청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 시작할 때 0.57달러, 그러니까 1달러도 안 되던 주식이 마감할 때는 2달러 60센트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냐면 나스닥 시장에서 이거 비정상적인데? 하면서 거래를 여러 번 강제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시켰을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이름도 없던 작은 제약사를 하루아침에 시장의 스타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네, 그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블리 TMS. 이 회사가 거의 모든 것을 걸고 개발한 핵심 제품인데요. 바로 이 아블리의 상업적 출시 소식이 이 모든 드라마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아블리가 대체 정체가 뭔지, 어떤 약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블리는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고혈압 치료제로 쓰이면서 안전성과 효능이 다 검증된 로사르탄이라는 약물을 새로운 형태로 바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바로 마실 수 있는 액상형 로사르탄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게 신약 개발의 엄청난 위험 부담은 확 줄이면서 기존 시장에 있던 불편함을 정확히 해결해 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아블리가 왜 필요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존 로사르탄, 효과는 정말 좋은 약인데 알약 형태였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알약 삼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블리는 바로 이 삼키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동안 약 먹기 힘들어서 고생했던 환자 그룹에게는 정말 중요한 치료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아블리를 필요로 할까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알약 삼키기 힘들어하는 6살 이상의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삼키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 또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연하곤란, 즉 삼킴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틈새 시장이 아주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딱히 없거든요. SCNX는 바로 이 채워지지 않았던 의료적 필요를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 SCNX를 분석해 볼게요. 이 회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우리가 흔히 강세론, 불케이스라고 하죠. 그 핵심 근거들이 뭔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억 5,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안에서만 1년 동안 팔리는 로사르탄 시장의 전체 크기예요. 물론 SCNX가 이 시장을 다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숫자는 아블리가 뛰어들 운동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작은 아이디어가 정말 큰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SCNX가 화이자 같은 공룡 기업이랑 정면으로 싸워서 이 시장을 다 차지하겠다, 이런 무모한 계획은 아닙니다. 목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에요. 바로 이 거대한 시장에서 액상형 약이 꼭 필요한 특정 환자층을 집중 공략해서 20%의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2억 5,600만 달러 시장의 20%면 연매출이 5천만 달러가 넘어요. 지금 이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을 생각하면 이 목표만 달성해도 주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20%라는 목표를 과연 어떻게 달성할 거냐? 회사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GPO 계약 확보. 이 GPO라는 게 그룹 구매 조직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 수많은 병원들을 대신해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는 막강한 단체예요. 이들이랑 계약했다는 건 이미 수천 개 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이걸 통해서 이미 2,500개가 넘는 의료시설에 접근할 권한을 확보했고요. 셋째, 이제 이 병원들의 의사들을 상대로 우리 약이 왜 필요한지 열심히 알리고 처방을 유도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단계가 착착 진행되면 마침내 미국 시장 20% 점유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SNX가 가진 아주 밝은 기회와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 회사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리스크와 어두운 그림자, 즉 약세론, 베어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성공한 따놓은 당상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결코 꽃길만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회사가 가진 구조적인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5,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SCNX의 현재 시가총액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가가 306%나 폭등한 후에도 이 정도 규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회사가 월스트리트 기준으로 얼마나 작은 규모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는 숫자죠. 이 표를 보시면 SCNX가 처한 현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가가 폭등한 후에도 시총이 5,400만 달러인데 거대 제약사 화이자는 1,000억 달러가 넘어요. 거의 2,00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는 그냥 회사가 작다는 걸 넘어서요. 자금력, 연구개발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케팅과 영업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 화이자 같은 거대 기업이 저 시장 괜찮네?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SCNX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잠재적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높은 변동성. 이런 소형 바이오주는 작은 뉴스나 루머 하나에도 주가가 하루에 수십 %씩 널뛰게 하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 의존성. 이 회사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즉,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도 390만 달러를 유상증자로 조달했는데 이게 급한 불은 껐지만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희석되는 결과를 낳았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채택의 불확실성. 아블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해주면 매출은 0원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적인 처방 습관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넷째, 규제 이력. 과거에 주가가 1달러 밑으로 계속 떨어져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남기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현금 소진, 즉 캐시번 문제입니다. 신약을 출시해서 미국 전역에 마케팅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아블리 매출이 이 비용을 감당할 만큼 빠르게 팍팍 늘어주지 못하면 회사는 또다시 심각한 자금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SCNX의 눈부신 기회와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까지 이 동전의 양면을 모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모아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이 저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강세론의 희망이 놓여 있습니다. 확실한 틈새 시장에서 FDA 승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명확한 판매 전략으로 거대한 시장에 도전하는 정말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약세론의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불안하고 매출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주가 변동성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전형적인 고위험 모 아니면도 투자처라는 시각. 여러분이라면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2025년 10월 23일에 그 306%짜리 폭등은 SCNX라는 로켓이 이제 막 발사대에 오른 순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꿈으로 끝날 반짝이는 불꽃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은요, 앞으로 발표될 아블리의 분기별 판매 실적이 냉정한 숫자로 증명해 줄 겁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기회와 위험을 잘 저울질하셔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